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변액보험 어쩌나입니다. 변액보험 하면 사업비도 높고 또 운용성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썩 훌륭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변액에 대한 인식이 사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의 쓰레기 같은 상품이다 라는 게 사실 이 변액보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래도 이 변액보험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액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그 유형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공격적인 연금 준비를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어서 이 변액보험을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나마 이런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변액보험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래도 있으니까 가입을 하신 거고, 또 변액보험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인 줄 알고 가입하신 분들. 그래도 그나마 이런 분들은 펀드라는 상품이 손해도 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는 계실 거니까, 그래도 적립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좀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문제는 이런 분들이죠.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서 가입하신 분들, 시중에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는 수익률이 조금 높아 이런 말만 들어도 혹해가지고 이 변액보험에 덜컥 가입을 하신 거예요. 변액보험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반대급부로 손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했다라면은 좀 문제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액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많죠. 주변에서 그냥 하나 가입해달라고 하니까는 가입하신 분들, 상품이 뭔지 전혀 모르시는 거죠. 당연하지만 이런 분들 변액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립금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버티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튼 변액이라는 상품을 이렇게 가입하든 저렇게 가입을 하든,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한번 그 뉴스 내용을 좀 볼까요? 변액보험 1분기 결산 수익률 마이너스로 전환. 당연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한 20% 넘게 폭삭 주저앉았기 때문에 변액도 펀드로 운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성과가 많이 부진한 내 변액을 해지할지 아니면은 그냥 냅둘지. 일부 보험사들은 줄줄이 해당 상품들의 판매를 중지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이너스인 변액보험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손을 털고 나오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솔루션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그 상황에 따른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의 펀드 구성이 다양한 경우입니다. 펀드 구성이 이렇게 화면 보듯이 채권형도 있고, 그리고 해외 채권형도 있고, 국내 주식형은 가치주, 성장주, 배당주, 인덱스, 플러스 알파 등등, 해외 주식도 선진국부터 해서 신흥국, 유럽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된 변액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원자재 투자를 가능해서 금이라든지 원유에 투자가 가능한 그런 변액보험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이렇게 펀드 구성이 다양한 변액보험을 가입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0분 중에 1분 정도 될까 말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변액보험의 구성이 좀 다양하다라면은 앞으로 펀드 이 변경만 좀 잘 해주시면은 괜찮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액보험을 펀드 변경 후 잘 유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케이스의 펀드 변경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한 저의 팁을 좀 드리자라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변액보험이 펀드 구성이 주로 이렇게 주식형 위주로 되어 있다라면은 요즘에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전부 채권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의 생각은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국내 코스피 지수가 과거 2000에서 2100, 2200 이럴 때 그동안에 쌓인 적립금을 뭐 이렇게 채권으로 옮기는 것은 위험관리 측면 그리고 수익 실현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선택이지만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뒤에 주식형 자산을 채권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손실을 확정시키는 행동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전략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지금 대부분 변액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펀드 구성이 국내 위주로 돼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더 해외 쪽으로 다변화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기존의 펀드 구성이 이렇게 채권형 위주로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고점 상황에서 위험 관리를 하신 분들 혹은 변액보험을 일시납 형태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펀드 구성이 이렇게 채권형 위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지금 굉장히 큰 기회가 다시 온 거죠. 그동안에 좀 방어를 해놨다라면은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태세를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기 때문에 향후 조금씩 국내와 해외 주식형 위주로 펀드 구성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일시에 전부 주식형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ETF와 주식을 분할 매수하듯이 이런 펀드도 분할 매수 전략을 쓰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 변액보험의 펀드 구성이 굉장히 불량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펀드 구성을 살펴보면 딸랑 뭐 한 3-4가지 정도의 펀드만 갖고 있는 변액이 상당히 수두룩하죠. 이런 경우는 뭐와 비교를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고기도 없고 생선도 없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는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어도 재료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는 요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요리 재료는 없으면 돈 주고 사오면 되죠. 하지만 이 변액보험의 이렇게 펀드 구성이 초라할 경우에는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펀드 구성을 플러스 시킬 수가 없죠. 보험사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국내 많은 보험사들이 판매했던 변액보험에서 이렇게 펀드 리뉴얼된 모습을 살펴보면은 저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펀드 구성을 업데이트 해주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의 펀드 구성이 이렇게 좀 초라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것은 해지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다시 자산을 리밸런싱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요리사라도 요리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액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미련 갖지 마시고 차라리 훨씬 더 나은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다른 금융상품을 통해서 자산을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원금 혹은 일정 수익을 약속, 보증을 해주는 변액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입니다. 뭐 이런 변액연금 상품들이 뭐 꼭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바로 보험사에서 약속한 원금과 혹은 어떤 일정 수익률을 보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펀드 구성을 가입자 마음대로 임의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채권형의 비중을 최소 50% 이상 딱 박아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라는 것은 나머지 이 50%를 가지고 주식형을 통해서 좀 운용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선택지가 이렇게 다양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나머지 50%로 수익률을 아무리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채권에서 수익률이 1%밖에 안 나버리면은 나머지 주식형에서 10%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합산 수익률은 겨우 5%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채권 의무 비중 덕분에 최근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라는 장점도 갖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변액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무조건 성과가 낮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보험은 해지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솔루션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원금 보장을 굉장히 원할 수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의 수익률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익률이 부진할 것
같다라는 이유로 변액보험을 해지를 권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판단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내 투자 성향을 먼저 잘 파악을 해보시고 좀 더 면밀한 고민과 상담 이후에 결정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축으로 알고 가입한 이 변액보험, 알고 보니 종신보험인 케이스입니다. 정말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품을 속여 파는 사람들은 진짜 구속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이 상품명에 이렇게 종신이라는 두 글자가 딱 박혀 있으면은 이 상품은 그냥 종신보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입자가,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구조적으로 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저축으로 쓰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 종신보험의 사업비는 일반 저축성 보험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즉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가 평균적으로 10% 이내라고 했을 때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매달 9만원씩 저축이 되는 건데, 이 종신보험은 10만원을 가입을 하면은 7만원 정도씩 적립이 되는 그러한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는 1년을 적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케이스는 원금이 108만원이고 종신보험은 84만원이 적립 원금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사업비를 떼고 내가 원래 불입했던 원금 120만원이 되려면은 수익률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해야 되고, 이러한 케이스는 거의 30% 넘는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예 출발지부터 굉장히 뒤처진 상태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건데, 더 최악인 것은 뭐냐면은 이 변액종신보험은 펀드 구성이 단촐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채권형 하나 딸랑 있고, 그리고 이마저도 채권의 비중을 70% 80%를 의무적으로 불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형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국내 인덱스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죠.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지도 저 뒤에서 출발을 하는데 운동화도 못 신고 슬리퍼 신고 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변액 종신보험은 사업비도 높은데 펀드 구성도 그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품이 어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확률은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이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을 이런 경우, 속았다 이런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해지를 하시거나 혹은 민원을 걸어서 원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변액보험 관련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불입한 돈이 있는데 지금 깨면은 원금도 못 받는데 너무 아깝다. 좀 기다렸다가 원금이 되면 그때서 해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거의 대부분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드리냐면은 지금 해지를 하고 똑같이 시간 1년이 앞으로 지났을 때 지금이라도 해지를 해서 다른 금융상품을 통해서 비슷한 펀드 구성으로 똑같은 시간 1년이 지났을 때와 그리고 그대로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해서 1년 뒤에 그 성과를 보게 되면 펀드 구성이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1년 뒤에 결과물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입한 지금 변액보험이 원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바꿔서 똑같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같은 시간이 됐을 때 원금이 아니고 훨씬 더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케이스는 이제 향후 펀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100%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가입하신 변액보험의 펀드 구성과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교체 후에 좋은 재료를 통해서 요리를 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지 후에 또 변액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이 비과세 혜택도 있고요. 연금을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지급을 해준다라는 장점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해지를 하고 더 좋은 변액, 더 펀드 구성이 다양하고 괜찮은 변액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은 철저하게 어떤 수익률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차라리 펀드 혹은 ETF를 통해서 자금을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변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변액이라는 상품이 꼭 전부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 상품도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세상에 나왔겠죠. 하지만 물론 대부분은 그 쓸모 있는 역할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해당 상품을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변액보험 상품도 쓸모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뭐 무조건 내가 변액 가입을 했다라고 해서 해지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황에 맞게 해지를 할지 유지를 할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